두 번째 이슈입니다. 해리스 돌풍의 증시가 술렁술렁하는데요. 미대선 수혜 종목 지금 바로 하나씩 여러분들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3개월 앞으로 벌써 미국 대통령 선거 다가왔습니다. 이런 얘기 있네요. 트럼프 트레이드 시간은 가고 이제 해리스의 트레이드 시간이 오고 있다. 분위기가 확실히 좀 다른 것 같은데 미국 대선 흐름이 왜 이렇게 좀 변화되고 있는 건지 현재 상황을 좀 정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최근까지만 해도 트럼프 전 대통령의 지지율이 굉장히 많이 올라갔었어요. 결국 이제 암호화폐에 대한 지지층들이 굉장히 좀 밀집화가 많이 되어 있었고 그런 부분들이 조금 더 효과가 컸다고 보고 있는데 최근에 이제 해리스 부통령 쪽에 대한 지지율이 지금 적경지에서도 세 곳에서 3포인트 이상 앞서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고 하게 되면 지금 민주당에 대한 부분들의 지금 구조적인 인식 부분들이 좀 많이 변화를 시켜주고 있다라고 보면 되시고 결국 해리스 부통령이 지금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비해서 지지율이 많이 올라간다고 하게 되면은 시장에서는 결국 이제 미 대선에 대한 테마가 잡혀 있다고 하게 되면은 당연히 해리스 트레이딩 쪽에 대한 수급이 조금 더 강하게 들어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거죠. 그러면 결국 이 시점에서 우리가 해리스 트레이딩 쪽에 대해서 관점을 잡는다고 하게 되면은 결국 이제 대마 쪽이 굉장히 좀 강합니다. 워낙 이제 해리스 부통령이 일전에서도 대마를 합법화하는 부분들, 그리고 대마에 정가가 있는 사람들의 기록을 말소를 시키고 합법화를 진행을 하겠다 이런 발언들을 굉장히 좀 많이 했었거든요. 부통령 시절에도. 그럼 이번에 만약에 해리스 부통령이 만약 대통령에 당선이 된다고 하게 되면은 가장 먼저 추진할 수 있는 정책 중에 하나가 아마 대마에 대한 합법화 추진이지 않을까라고 지금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 이제 가장 수혜를 받을 수가 있는 게 대마 관련주의 내에서도 좀 우리바이오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좀 높다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 또 반대로 만약에 이제 트럼프 전 대통령이 결국 대통령이 당선이 되든 안 되든 결국 두 쪽에 대한 수혜를 크게 받을 수가 있는 게 저는 또 바이오 쪽이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지금 이제 민주당이나 공화당 같은 경우도 정책적인 구도만 놓고 봐도 바이오에 대한 부분들은 성장성은 변함없이 정책을 많이 가져가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두 쪽에 대한 리스크가 현재 좀 줄어들고 있는 섹터 중에 하나는 좀 바이오라고 보고 계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 시점에서는 저는 오히려 해리스 트레이딩 쪽이 국내 증시에서는 조금 더 강하게 움직여질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다만 여기서 이제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되는 부분들은 아마 오늘 내일 중으로 지금 트럼프하고 지금 일론 머스크하고 만나는 그런 이야기가 지금 있습니다. 그러니까 암호화폐 관련해서 아마 이야기를 할 것으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데 만약 여기서도 어느 정도 암호화폐에 대한 이야기가 이슈가 부각이 되면서 다시 한 번 더 트럼프 트레이딩 쪽에 대한 부분들의 수급이 단기적으로 또 잡힐 가능성도 굉장히 높다고 보고 있거든요. 우리가 이제 부수적으로 봐야 되는 것은 또 암호화폐 관련주들이 단기적으로 또 한 번에 펌핑을 줄 수도 있다라는 관점으로 볼 때는 현재 이제 전체적인 섹터의 구조로만 놓고 보면 해리스 쪽이 조금 더 유리하고요. 또 반대로 최근에 이슈로만 놓고 보면은 암호화폐 쪽이 한 번은 어느 정도 급등락을 보여줄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은 해리스 쪽의 분위기가 좀 아무래도 몰려가고는 있는데 또 그랬다고 해서 너무 지금 한쪽만 편향하면 안 된다. 두 개 수혜주인 바이오 섹터도 괜찮다라는 또 얘기도 해주셨습니다. 해리스 트레이드가 진짜 대세다라고 좀 봐도 되는지 아까 우리 본부장님도 해리스 트레이드 얘기를 긍정적으로 좀 해주셨는데 국내 수혜주를 좀 보면 섹터 종목 어떤 거 보면 좋을지 이슬 대표님 좀 알려주세요. 네, 우선은 이제 저도 웬만하면은 두 후보의 영향을 좀 덜 받는 그 업종을 보시는 게 일단 가장 베스트라고 보고 있고요. 제외된 종목들을 보자. 일단 바이오 방산 쪽인데 만약에 해리스 쪽에 좀 더 집중을 하고 싶으신 분들은 저는 마리화나 쪽보다는 오히려 신재생 쪽이 좀 맞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우선 이제 마리화나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지금 너무 단기 테마성으로 좀 상승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대선이 이제 끝나고 나면은 오히려 재료 소멸로 조금 많이 하락을 할 수도 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좀 그 상승폭에 좀 제한이 있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관련주들 보면은 사실 성장주라고 보기도 좀 어렵거든요. 네, 그래서 실질적으로 어떠한 그런 숫자로 또 찍혀 나오는 기업들은 아니다 보니까 웬만하면은 이제 대선 이후에도 어떤 그런 이제 실적에 대한 기대감을 좀 이어갈 수 있는 이런 업종들을 보셔야 되는데 이에 따라서 좀 신재생 쪽을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풍력 관련주 시스윈드가 또 이제 실적 발표를 하면서 시행 관련주들의 이런 상승들이 좀 이어지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우선은 이제 두 후보 지지율에 따라서 좀 단기 변동성은 좀 확대가 될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최근에 이제 풍력주들도 다시
다시 한번 이제 수주에 대한 기대감들이 좀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하반기에 이제 금리 인하 할 수밖에 없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있죠. 그래서 그동안 이제 그 고금리가 좀 진행이 되면서 이 수주 프로젝트를 좀 적극적으로 이렇게 좀 진행을 하기에 상당히 좀 부담이 됐었기 때문에 사실상 상반기 실적, 1분기 실적은 굉장히 좀 안 좋게 나왔었습니다만은 금리 인하와 동시에 오히려 또 이런 수혜를 좀 볼 수 있는 또 대표적인 업종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2차 전지 쪽은 조금 관망을 하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요. 사실 여기 이제 2차 전지나 전기차 쪽도 그 해리스 관련해서 좀 모멘텀은 받을 수 있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근데 여기도 좀 테마성으로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면 지금 2차 전지 관련주들 특히 이제 양극재 기업들 보면은 여전히 2분기 실적 좀 안 좋게 나오고 있고 그리고 지금 전기차 캐즘 현상이 해결이 된 게 아닙니다. 근데 여기에 뭐 각종 화재 이런 사고들도 굉장히 좀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좀 악재로 작용을 할 수 있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고요. 결국에는 이제 캐즘 현상이 어느 정도 좀 완화가 돼야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무엇보다도 지금 양극재 기업들이 왜 이렇게까지 실적이 안 나오냐? 과거에 이제 리튬에 대한 수요가 급증을 했을 때 리튬 가격을 굉장히 좀 비싸게 샀었거든요. 근데 최근에 보면은 이제 공급 가행으로 리튬 가격이 이제 3년 5개월 만에 또 최저치를 갱신을 했습니다. 그래서 당분간 이런 기조를 좀 이어간다라고 한다면은 단기간에 이제 실적 개선은 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 있기 때문에 해리스 관련 이제 트레이딩을 하실 분들은 오히려 좀 신재생이 낮다라는 점 좀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2차 전지 쪽이나 이제 마리아나 쪽은 관망 의견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2차 전지 마리아나는 좀 보수적으로 그리고 해리스 주안에서는 신재생 쪽을 좀 보면 좋고 제일 좋은 건 이런 관련한 이슈가 아닌 논외를 보는 게 좋지 않을까? 변동성이 아마 크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추가적인 좀 질문 좀 더 물어볼게요. 해리스 트레이드 찾기 위해 투자자들이 분주한데 관련해서 숨은 수혜주로 요즘 떠오르는 건 또 화장품 그리고 메디케어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최진욱 본부장님은 여기에 대해서 좀 동의하세요? 일단 이제 화장품 실적이 또 이번 주도 있는 상황이잖아요. 일단 저는 화장품 같은 경우는 아마 상저하고 흐름들이 계속 들어와 줄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뭐 대선에 대한 뭐 리스크 부분들, 대선에 대한 테마라고 보기보다는 이제 화장품 같은 경우 산업의 성장군으로 봐야 된다고 봐요. 그러니까 결국 이제 K라는 붙어 있는 이 키워드 자체가 계속해서 급속화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해외 쪽에서 굉장히 많은 열풍들을 지금 불러 일으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일전에는 뭐 아모레퍼시픽이 최근에 뭐 어닝 쇼크에 대한 부분들의 실적이 나와주면서 일부 아모레퍼시픽 쪽만 좀 많이 무너졌지 반대로 다른 화장품주들은 많이 안 무너졌습니다. 그렇다고 하게 되면 지금 화장품 쪽을 바라보고 있는 추심 자체가 굉장히 구도가 많이 변화를 시켜주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 일전에는 뭐 중국 중심으로 화장품 섹터들이 좀 많이 움직였다고 하게 되면은 이제 비중국 중심으로 지금 마케팅 강화를 하고 있는 중소형 브랜드사도 굉장히 좀 많은 상황이고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 이제 하반기 조금 더 기대를 해봐야 되는 부분들은 미국이 지금 4분기 블랙 프라이데이까지 지금 앞두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보통 이제 블랙 프라이데이가 이벤트가 행사가 되면은 보통 전 제품의 50% 할인 뭐 이런 획기적인 이벤트들이 굉장히 좀 많은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기존 고객사들의 수요도 오히려 상반기 대비 하반기에 조금 더 많이 몰려 있을 가능성이 높고 결국 이제 해리스 부통령이든 트럼프 전 대통령이든 결국에 이제 화장품 쪽 같은 경우는 대선 테마로 바라보기보다는 하나의 산업의 성장분으로 저는 좀 바라봐야 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지금 중소형 브랜드사들이 중국 쪽을 벗어나서 뭐 미국이라든지 동남아 이런 쪽을 계속 해외 판매 채널을 확대하고 있다라는 부분들은 결국엔 외형 성장까지도 동반적으로 나와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결국 저는 이걸 대선 테마에 좀 엮기보다는요 하나의 좀 성장군으로 바라봐야 된다고 저는 지금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화장품주를 뭐 숨은 수혜주로 얘기하는 분들도 계시는데 아니다. 이거는 그냥 또 하나의 성장을 하고 있는 관련한 산업군으로 좀 따로 배제하고 봐야 된다. 이렇게 또 얘기해 주셨어요. 그럼 또 추가적으로 좀 비슷한 질문일 수는 있지만 미 대선과 무관하게 하반기에 화장품 좀 좋다 하셨잖아요. 논외로 좀 볼만한 섹터들이 있으면 알려주세요. 화장품 쪽 같은 경우는 결국 이제 스킨 부스터 쪽 같은 경우가 지금 실적이 굉장히 잘 나오고 있어요. 최근에 파마리서치가 실적이 굉장히 좀 잘 나온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지금 스킨 부스터 쪽 같은 경우도 일전에는 그렇게 좀 성장률이 탁월하게 나오고 있었던 그런 어떻게 보면 하나의 산업군이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뭐 베트남이라든지 뭐 태국, 대만 쪽의 중심, 동남아 쪽 중심으로 해가지고 스킨 부스터에 대한 지금 활성화가 굉장히 좀 많이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다고 하게 되면은 지금 화장품 쪽을 번외로 바라본다 하게 되면은 피부 미용 쪽을 같이 바라보는 게 저는 좀 맞다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 결국 이제 파마 리서치가 지금의 주가 고가까지 좀 많이 올라가긴 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것은 파마 리서치가 그간 실적에 대한 확고한 어떠한 의지
뭐 실적에 대한 눈높이 이런 부분들이 전혀 없었어요. 그러니까 물론 누구나 또 잘 나가고 리쥬란 힐러가 굉장히 잘 나간다라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실적으로 파마 리서치가 보여준 적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게 원오브다. 네, 그렇죠. 그럼에도 결국 2분기 때 실적으로 이번에 보여준 상황이고, 그럼 2분기부터 실적으로 보여준 상황이다 보니까 리쥬란 힐러에 대한 효과가 올해 하반기에 더욱더 가속화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거거든요. 그럼 결국 이제 화장품 쪽을 번외로 바라본다 하게 되면 저는 오히려 스킨케어 쪽, 스킨케어 쪽을 조금 더 바라보는 게 맞다고 보고 있고, 그 안에서도 저는 파마 리서치 같은 경우는 만약에 눌림이 나온다고 해도 저는 충분히 분할 매수로 접근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제약바이오 내에서는 뭐 파마 리서치 얘기해 주셨고 그 밖에도 또 본부장님 얘기해 주셨던 거는 원전 전력 인프라 신재생까지도 덧붙여서 하반기에 볼만한 섹터로 얘기해 주셨는데 이것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살펴볼게요. 미대선 결과에 악영향을 받을 종목, 오히려 반대로 와 이건 진짜 타격받을 것 같다. 이런 것도 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리스 종목이냐 트럼프 종목이냐 그것이 문제로다. 어떻게 보시나요, 이슬이 대표님? 네, 일단은 또 반도체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네. 사실 이게 두 후보에 있어서 좀 보면은 이제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이제 어떤 걸까요? 중국 규제. 네, 그럼 여기서 좀 타격을 받을 수 있는 게 또 반도체 관련주라고 좀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전히 이제 종합적으로 봤을 때 반도체는 우선은 조금은 신중을 하시는 게 좋다. 먼저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우선은 이제 지금 디램 가격은 계속해서 좀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낸드 수요도 늘고 있고요. 결국 이제 데이터 센터를 구축을 하려면은 뭐 GPU 그리고 HBM에 대한 수요는 늘어날 수밖에 없겠지만은 반도체 업황이 안 좋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상반기 대비 이런 이제 노이즈로 인해서 모멘텀이 좀 약화가 될 수 있다라는 점, 이 부분을 좀 참고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일단은 해리스든 트럼프든 이제 반도체 관련해서는 이 중국 규제를 좀 강하게 하겠다라는 이제 입장을 또 펼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이제 그 반도체 수출 비중에서 또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거의 30% 되기 때문에 이게 영향을 좀 안 받을 수가 또 없는 부분들이거든요. 결국에 이제 미국에서는 미국 기술력이 하나라도 좀 들어가 있다라고 하면은 중국이 아예 뭐 수출을 하지 말아라 이런 얘기들인데, 우리나라의 뭐 대표적인 이제 반도체 기업 삼성전자, SK하이닉스를 보면은 뭐 AMD, 퀄컴 등과 또 협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영향에서 좀 완전히 좀 배제는 될 수 없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건 비단 이제 뭐 트럼프뿐만이 아니라 해리스도 좀 같은 입장이라고 좀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이런 규제로 인해서 조금은 흔들릴 수 있다라는 거, 이거 자체가 좀 노이즈가 될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좀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이제 시장 자체가 단기적으로 이런 패닉셀링은 좀 마무리가 되는 단계는 맞습니다만은 우려감도 좀 동시에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단기 변동성에 좀 대응을 하시는 게 좀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겠고요. 우선 이제 미국의 어떤 대선이 끝나고 나서 어떤 각종 정책이라든지 규제에 대한 부분들도 계속해서 흐름 체크를 좀 같이 하시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반도체의 변동성이 좀 클 수 있으니까 이 점 주의하면서 트레이딩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오늘 마감점에 담아볼 미 대선 관련주는 어떤 게 있을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자, 휴마시스테움, CS빈드, 현대약품 다양한 섹터들이 있는데 그중에 원픽은 어떤 걸까요? 네, CS윈드가 탑픽주로 뽑혔습니다. 해리스 트레이드 관심주 이슬이 대표님 왜 이걸 가져오셨는지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네, 우선은 이제 그 태양광과 풍력이 이제 크게 있는데, 사실 태양광 같은 경우에 아직까지는 그 중국의 좀 저가 공세가 좀 심각한 편입니다. 네. 그래서 실적에 대한 부진이 이제 그 풍력 쪽보다는 조금 장기화가 좀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굳이 두 가지 중에 고른다라고 하면은 오히려 좀 풍력 쪽을 보시는 게 맞지 않나라는 말씀 드리겠고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또 수출주가 대세입니다. 앞으로 이제 해상 풍력에 대한 이제 고성장이 좀 전망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제 CS윈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대부분의 매출 비중 90%가 또 유럽하고 미국에서 좀 발생을 하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과거에도 원래 풍력 관련해서 항상 좀 대장격으로 좀 움직였던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일하게 이제 타워를 제조할 수 있는 기업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에 따라서 이제 그 진입 장벽이 굉장히 좀 높은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제 그 육상 풍력보다는 해상 쪽이 계속해서 좀 성장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보고 있는데, 이게 특히나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더 그렇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이제 육상 풍력을 좀 설치를 하려면 이제 산에다 가야 되는데, 이 산 같은 경우에 대부분 60% 이상이 개인 소유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그 육상 풍력을 설치를 하게 되려면 어느 정도 그 소유권에 대한 부분들을 계속해서
좀 이제 허락을 받아야 되는 상황인데 이렇게 되면은 굉장히 좀 번거롭습니다. 그래서 해상 풍력이 좀 발전할 수밖에 없는 이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결국에는 이제 우리와 이제 동맹 국가인 이제 기업들 특히 유럽이라든지 국가들, 네, 유럽이라든지 미국도 이제 상황이 마찬가지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타워 쪽에 또 진입 장벽이 굉장히 좀 높습니다. 그리고 해상 풍력 같은 경우에 아무래도 규모라든지 중량이 이제 더 이제 클 수밖에 없기 때문에 굉장히 그 높은 기술을 좀 요구하고 있고 그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이제 우리나라 유일한 기업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들이 이제 최근에 또 기대감으로 실적에도 많이 반영이 되어 있던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지금 2분기부터 실적 개선이 본격적으로 좀 되고 있다라는 점 이런 부분들까지 좀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꼭 해리스 트레이드 관련주가 아니어도 지금 업황 자체가 좀 기본적으로 개선이 많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단기여도 괜찮고 중장기적 관점에서도 어떤 수주에 대한 기대감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들을 좀 참고를 해보시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주 기대감으로 단기, 중장기 모두 다 좋은 게 CS 윈드다라고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또 두 분과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다음 이 시간에 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